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근력을 내가 사용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범위를 flexibi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진 않고 그냥 유연하다라고 하는 거를 유연성이 크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관절 사이의 가동 범위가 그냥 크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정의를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정의를 내려야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나와야 내가 실제로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몸을 늘리는 걸로 정의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방법이 쫙쫙 늘려야겠지. 그 다음에 쫙쫙 늘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돼? 매일매일 과신전을 해야겠지.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운동 방법과 훈련 방법을 거의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를 관절 사이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걸로 정의를 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요거와 이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일단 그 해부학을 요즘의 해부학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부학이 뭐예요? 아나토미죠. 아나토미. 근데 이 해부학을 예전에 이제 누가 공부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 공부 안 했어요. 운동하는 사람 공부 안 하고 누가 했어요? 의사들이 했죠. 의사들이 이제 신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가지고 해부해서 근육과 뼈와 그 신체 기관에 대한 조직을 이해하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은 몸을 이제 해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이제 죽은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있는 퍼포먼스를 늘리겠다고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해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해부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시체를 해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퍼포먼스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신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여기저기를 이제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신체 근육의 이름도 나오고 구조도 나오고 뼈의 모양도 나오고 사람에 있는 모양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건데, 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게 한계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계점이 한 2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2가지 정도로 나눠요.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는 이게 이제 죽은 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분해한 거예요. 죽은 몸을 분해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게 하나 있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얘는 내가 이제 근육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얘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시점하고 정지점을 놓고 이게 수축하니까 이 근육에 있는 기능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동작을 단일 근육의 수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몸에 대한 이해와 단일 근육에 대한 수축, 이 2가지가 현대에 있는 해부학과 큰 차이점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운동 방법에 적용하려고 계속 해봤어. 근데 운동 방법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신체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처음에 이제 와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 운동에는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이 사이에 한 10년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뉴만의 키네지올로지라는 책이 나와요. 이게 2판이 7년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그 다음에 3판이 16년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판에서 3판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키네지올로지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게 운동학이에요. 이 운동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얘가 번역이 되는데, 운동학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살아있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죽은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 근데 살아있는 몸이 움직이는 걸로 바뀌고, 그 다음 2번째, 살아있는 몸의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단일 근육의 수축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근육의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나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했었을 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만약에 해본다고 합시다. 상완골을 굴곡시켰어요. 상완골을 굴곡시킬 때 근육이 하나만 작동해요? 하나만 작동 안 해요. 삼각근, 전면 삼각근도 사용하고, 오해왕근, 이두근 사용하고, 소형근도 사용하고, 회전근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시체를 해부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체를 해부하고 난 다음에 팔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 그걸 5명, 6명이서 같이 들어 올려요? 같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다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작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살아있는 몸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학에 있는 특징이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고, 단일 근육의 수축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근육의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한꺼번에 근육이 확 만들어져? 무슨 여러 가지 근육이 5가지 근육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 동작을 만들 때 5가지 근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아니야. 여기 순서가 있어요. 동원 순서란 것들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해. 근데 단위 근육의 수축에 있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얘가 수축했다 말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살아있는 몸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숨을 쉬잖아. 얘는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숨을 쉬는 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숨을 쉬는 몸에 대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이 동원 순서에 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었으니까 이거 나중에 다음번에 해보고,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의 차이가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을 천지창조를 할 때 코로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 숨이 그리스어로 뭐죠? 몸은 뭐죠? 그리스어로? 소마티가 소마죠. 소마. 그때 숨을 불어넣을 때 그 숨은 그리스어로 뭐죠? 헬라어로 푸시케.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그 숨을 쉬는 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복압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복압을 어떻게 이해하냐. 제가 작년에는 복압을 숨을 쉬고 내쉴 때 복부가 전면하고 측면으로 360도로 팽창하는 움직임이 유지되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만 했었고,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요,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단계를 띄워놓고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이 한 반보 정도 앞서 있는 상태에 있는 개념을 설명해야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2보, 3보 앞서 나가면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호흡에 있는 형상을 보고 이제 얘기를 했죠. 호흡이 일어나는 형상에 복부가 숨을 쉴 때 전면하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팽창되는 움직임이 유지되는 게 복압 유지 능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복압을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복압은 실제로 뭐냐면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기압, 저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공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공기는 여기 고기압이 있어. 그러면 고기압이면은 압력이 되게 센 기압이죠.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저기압. 여기는 압력이 조금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공기에 이렇게 흐름이 이제 발생해. 호흡이라는 게 근데 뭐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 몸속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몸은 항상 고기압과 저기압을 반복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숨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숨이 나갈 땐 뭘 하고 유지해야 돼? 양압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양압을 유지해야 여기가 고기압이고 바깥에 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양압을 유지했었을 때는 숨이 밖으로 나가고, 여기 음압을 유지했었을 때는 어떻게? 공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호흡하는 능력이에요. 바로 그냥 호흡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이라는 걸 코로 숨을 들이고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했을 때 복부가 전면으로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움직임이 유지되는 거다 하면 그건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단어는 외연과 내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연은 그렇게 나온 거고, 내포, 실제 의미는 뭐예요? 복압 유지 능력은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이면서 곧 바로 호흡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잘 못 쉬잖아요. 복압 유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압 유지 능력이 강한 거잖아요. 호흡의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복압이라는 거, 기압차를 유지하는 능력인데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